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수요일이 밝았습니다. 요즘에는 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것 같고요. 낮에는 여전히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이러다 또 금방 가을이 올 것이고, 또 가을이 요즘 굉장히 짧잖아요. 봄 가을이 굉장히 짧아졌는데 또 금방 날씨가 추워지는 날이 오겠죠. 시간이 무척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더욱더 가치 있게 투자 공부하면서, 금융에 대한 공부하면서 스테이킹까지 한다면은 복리의 효과까지 누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겠죠. 좋습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XRP 강세장이 30일 한 달 이내에 시작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좀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쵸? 뭐 그렇게 크게 기대되는 기사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좌절할 기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리플이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끌어왔고 소송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르지 않고 항소 이슈를 뿌려대면서 아직까지도 그 시기의 저울질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개미들이 점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 시나리오를 펼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세력들이 참 양털 깎기를 잘한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재미없는 장세가 연일 이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떠나가고 계시죠. 하지만 이런 가격의 악조건 속에서도 리플, XRP에 대한 펀더멘탈은 꾸준하게 항상성을 갖고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속속히 파헤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게 힘들다기보다는 오히려 싸게 매집해서 좋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언제 한 번에 180도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를 바라보면서 큰 그림, 빅피처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 XRP 레저에서 새로운 토큰, 표준, 스탠다드를 출시했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살짝 보니까 리얼월드 에셋, 실물 자산의 토큰화와 연관성을 가져가는 하나의 스탠다드가 나왔다. 이제 점점 이 RWA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어디에서? 이 XRP 레저 생태계 위에서 실물 자산의 토큰화 구조가 많이 생성되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스위스 골드에서는 역시나 실물 금을 리플, XRP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계속적으로 리플에 대한 이 RWA의 영토 확장이 가시화되면서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액션으로 보여지면서 우리가 역시나 리플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엑셀라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과의 상호 운용성을 가져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원 FCA의 공식 승인을 받은 이 아치악스와도 역시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리얼월드 에셋 토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점점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었죠. 영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그 단기 국채라고 하는 트레저리 빌, T빌에도 $10,000,000 이상이 XRP 레저 위에 할당이 되면서 점점 이 유틸리티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여졌었습니다. 왜 이 토큰화 플랫폼인 오픈이든이 리플과 손을 잡으면서 XRP 레저 위에 미국의 단기 국채를 도입하게 됐는지, 지금 현재는 $10,000,000 정도가 할당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 규모까지 확장되면서 미 국채 토큰이 XRP 레저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 포텐셜을 우리는 천천히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RWA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XRP 레저 생태계를 말씀을 드렸지만 더욱더 대표주자는 이더리움의 메인넷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병렬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플사가 준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RLUSD, 리얼USD 역시 XRP 레저 생태계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메인넷 위에 함께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래 디지털 생태계의 두 가지 메인넷이 될 것이라는 부분 역시나 변함은 없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HSBC의 보고서에서도 비욘드 에셋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 부의 10%의 돈이 디지털 자산으로 몰릴 것이다라는 이런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고요. 방금 언급드렸던 RWA의 시장, 이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 역시 전통금융과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이번 사이클과 다음 사이클을 필두로 해서 1경원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
촉진 가능성을 우리 또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의 CTO죠. 데이비드 슈워츠가 과거부터 이 XRP 레저의 RWA의 전환이 JP모건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더 나아가서 웰스파거라든지 시티 같은 미국의 금권 세력이 이미 페드나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을 직접적으로 쓰고 있는 그 송금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RWA라고 하는 이 토큰화 전환 역시 XRP 레저 위에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퍼즐을 맞춰볼까요? 블랙록 잘 알고 계시죠? 1.3경원 정도 이상 되는 돈을 운용하고 있는 세계 넘버1 돈을 굴리는 자산 운용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최초의 디지털 펀드를 위해 토큰화 회사 이 시크릿타이즈라고 하는 한 회사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액션으로서 기사화가 여러 개 됐었습니다. 1차로 투자한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시크릿타이즈에 대한 투자를 2배 이상으로 늘렸다라는 모습 또한 보이고 있거든요. 과연 그 시크릿타이즈와 리플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사실 과거부터 코인베이스라든지 리플은요, 초기부터 2018년 보이시죠? 블랙록이 투자하기도 전서부터 이 1,300만 달러 자금 이상을 시크릿타이즈에 직접적으로 투자했다라는 이 이력을 미루어 본다면 그들끼리의 자금은 하나로 연결되면서 XRP 레저 생태계 위에 RWA를 올리기 위해서 시크릿타이즈와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크릿타이즈의 공식 홈페이지에 봤을 때 우리의 투자자들 인베스터 목록에 블랙록과 모건 스탠리를 양대 축으로 해가지고요, 리플이 역시나 직접적으로 끼어들어가 있네요. 이 투자자 목록을 봤을 때 미국과 일본 세력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미국은 당연한 거고요. 여기 서클 보이고 코인베이스 벤처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블랙록 모두 다 미국 기반이잖아요. 그쵸? 여기 나오는 팍소스 역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한 회사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리플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노무라라든지 NTT 데이터라든지, 그쵸? 스미토모 미쯔이, SMBC뿐만 아니라 리플과 직접 손을 잡고 있는 SBI 홀딩스도 보이시죠? 또한 미쯔이 부도산까지 보이면서 역시나 일본이라는 세력은 미국 뒤에 딱 붙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좀 미루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크릿타이즈의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오게 돼도 우리는 사적 시장 투자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시크릿타이즈의 몸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아웃라인이 여기서도 보이고 있네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KKR 펀드, 토큰화된 노출을 제공하는 펀드를 출시할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이 유럽연합 전역 라이선스에 앞서서 유럽에서 토큰화된 증권 발행을 시작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몸집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온램프 인베스트를 인수하질 않나. 올해는 또 패스트 컴퍼니의 2024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목록에 선정되질 않나. 역시나 블랙록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RWA의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더리움 네트워크도 그대로 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 이더리움 아직까지도 300만원대를 보여주고 있고 ETF가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평가와 미디어로서 계속 흔들어대곤 있지만 미래 XRP 레저의 생태계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메인내심에는 틀림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여기 우리 투자자들을 봤을 때 리플이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과 일본을 필두로 한, 그리고 영국까지 많은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이 들어와서 RWA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팬부시 캐피탈이라는 하나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코인들 역시나 자금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팬부시 캐피탈 아시아 최초로 블록체인 중심의 자산관리 회사구나. 거기서 지금 시크릿타이즈에 투자를 하면서 미래 RWA 시장을 준비하고 있구나가 보이고 있고요. 그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본다면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고문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고 갈까요?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이더리움 재단, 그리고 서클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초기 개발자로 불리우는 조셉 루빈이 운영하고 있는 컨센시스 역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네요. 이미 이더리움 기업연합과 리플은 함께 컨소시엄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파일코인 역시 그들은 과거서부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힌트로 획득을 할 수 있겠네요. 파일코인과 지켓이 제가 꾸준히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 팔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여기 체인링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폴카닷 역시 이미 DBS에서도 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하기 좋은 친구들을 이미 그들은 시큐리타이즈와 함께 병렬적으로 분산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월달을 월봉으로 봤을 때 약 8.6% 하락을 하면서 음봉으로 마무리됐다라고 하네요. 9월도 약세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 안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요? 지금 현재 차트 분석을 보더라도 대폭락이 올 것이다, 혹은 언제든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개미털기가 살짝 나올 수 있을지언정 저는 언제든 180도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우리에게 수익률을 점점 가져다주는 그 암호화폐 버블장이 점점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샷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기 기술적 지표를 봤을 때 여전히 강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 랠리가 언제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점, 그 RSI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를 미루어 보았을 때 상승으로 가닥이 잡는 그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한 번 정도의 더 개미털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내공과 확신으로 더 싸게 수량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솔라나 역시 차트가 암울하다는 둥, 솔라나에는 ETF 관심이 더욱더 없을 것이라는 둥 여러가지 악재 기사가 뿜어져 나오고 있지만 이미 기간의 채택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올해와 내년 어느 시점에 리플과 함께 ETF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가지 미디어가 동반되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뉴스들이 큰 그림을 놓치게 하고 있다라는 그들끼리의 언론 플레임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면서 꾸준히 4분기, 1분기까지 우리가 좋은 수익률,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네 번째 반감기 슈퍼사이클, 그 상관계수, 역사적 패턴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갈 것이다, 1억 4천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또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꾸준히 기관의 움직임을 벤치마킹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 어느 시기에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해야 될지 꾸준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금투세 개편 합의가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저 또한 폐지보다는 유예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코어를 잡아야 되는 것은 세금 때문에 무서워서 팔고 떠나가기보다는 앞으로 더욱더 커지는 이 시가총액들과 시장 캐파시티를 준비하면서 이번 사이클이 아닌 다음 사이클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과 포션을 어느 정도 따로 빼두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전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XRP 지지 변호사 빌 모건이 나와서 항소 가능성을 45에서 50%까지 낮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역시나 반반이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어떻게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10월 6일 전까지 많은 개미들을 털 수 있는 여러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양털 깎기 이후에 이더리움이 폭발하는 그 시기와 함께 리플도 반드시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 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초기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산탄데르, 스탠다드 차타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중앙은행들, 그 기득권 은행들과 함께 파일럿 테스트를 이미 완료했고 페드에서 언제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 폭발의 시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 있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XRP가 왕관을 쓰는 시기는 도래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의 가격을 일생일대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 전달 드리면서 금요일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요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가치에 집중하시는 비전 투자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